안녕하세요. 스타학개론의 안진영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영웅, 여러분의 영웅, 그리고 올드스타의 영웅 이명웅 편을 오랜만에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설이 지나면서 음력으로도 새해가 확실하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럴 때 또 날씨도 요즘 춥잖아요.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럴 때 이명웅 씨의 얘기만큼 가슴 따뜻할 얘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조사를 하면서 진짜 미담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명웅 미담 하면은 그동안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갔어요. 왜 미담이 많은지, 도대체 이명웅이 뭘 어떻게 했길래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미담으로 전해질 수 있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명웅의 미담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기부천사,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답니다. 이명웅 씨가 기부를 열심히 하는 건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일단 그 시작은 미스터트롯 우승 상금 1억 원을 어머니께 드리는 거였죠. 아니, 어머니께 드리는 게 무슨 기부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에게 했던 약속이고요. 그 돈을 본인도 얼마나 쓰고 싶겠어요. 하지만은 그동안 자신을 키워주느라 고생하신 어머니께 모두 드린다는 거, 그거 자체가 어찌 보면 가장 큰 기부일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을 가장 먼저 챙기는 거야. 그런데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린 1억 이후에 이명웅 씨의 가장 큰 기부는 광고 수익 기부입니다. 광고는 기본적으로 촬영료가 억대예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어머니한테 상금도 드렸겠다, 또 누구 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첫 광고 수익은 기부했다. 자기에게 들어온 첫 번째 큰 목돈을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조금이라도 따뜻할 수 있는데 쓰고 싶었다는 이명웅 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주들도 동참을 합니다. 이명웅 씨를 모델로 선택한 이 시계 브랜드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명웅 씨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면서 판매 수익금의 10%를 이 G 파운데이션에 기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명웅 씨가 그동안 보여준 선한 영향력의 연장선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명웅 씨의 그동안의 기부 활동이 너무 남달랐기 때문에 본인들도 기부 활동에 동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명웅 씨의 이 선한 영향력이 어디로 전해졌죠? 이명웅 씨의 팬클럽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웅시대. 대충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1억 4,521만 7,940원을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쪽방촌에 도시락과 양말 등을 기부를 했고요. 그 외에도 코로나 극복, 수해 극복, 미혼모 돕기, 헌혈 증서 기증 등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재민 돕기 기부 때 8억 9,668만 2,219원이라는 금액을 십시일반 모아서 쾌척을 했다는 거죠. 이게 액수도 일단 커요. 근데 액수를 떠나서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뭐냐? 이분들이 누굴 위해 모였죠? 영웅시대. 말 그대로 이명웅이 좋아서 모인 분들인데 이명웅이 워낙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럼 그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도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똘똘 뭉쳤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명웅이라는 한 사람이 시작한 그 선행이 점점 더 번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칭찬에 대해서 이명웅 씨가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저도 영웅시대의 일원이라고 했어요. 영웅시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 역시 영웅시대의 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묻어가는 거다. 그리고 이 팬들에게 감사를 드릴 뿐이다. 금액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팬들이 저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셨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액수에는 상관없이 영웅시대는 함께 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부라는 게 그래요. 내가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쥐고 있거든요. 100 가진 사람은 1 하면 되는 거고요. 0.1 가진 사람은 0.001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거 안에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다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고 이명웅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명웅 씨의 미담이 남다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겸손한 자세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명웅 씨가 한번 연습을 시작하면 10시간씩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요즘도 그런데요.
워낙 스케줄도 바쁘고 또 노래를 많이 부르니까 이제는 그렇게까지 연습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데 이명웅 씨의 생각은 다르대요.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걸 더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트로트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고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다. 그래서 가사를 깊이 음미하고 전달력 있게 다양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놓을 수 없다고요. 노래를 그냥 부른다는 게 부를 수는 있죠. 주어진 음표대로 알고 있는 가사로 부르면 돼요. 하지만 그 가사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 노래는 어디서 힘을 줘야 되고 어느 부분을 더 사람들이 알게 해야지 호소력이 있다는 걸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야 안다는 거예요. 왜 심사위원들도 그 얘기 하잖아요. 연습을 많이 안 한 것 같다라고. 티가 난다는 거죠.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연습을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정직해지기 위해서 이명웅 씨는 오늘도 10시간씩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웅 씨는 지금 트로트 시장에서 최고의 인기 스타거든요. 하지만 이 대선배들에 대한 존경심을 잊지 않습니다. 항상 대선배님들이 든든히 계셔주기 때문에 전통가요 장르가 명맥을 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시에 네가 뭔데 트로트를 정의하냐, 거만하다라고 하실 분이 계실까봐 걱정이 된다고 해요. 사실 이미 이명웅 씨의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는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걱정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붕 뜨거나 거만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느끼는 무게감도 작지 않을 텐데요. 이명웅 씨는 그거에 대해서 모범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데 거기까지 생각할 정도로 제가 대단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사람이 자만에 빠질 때는 내가 대단하다고 느낄 때거든요. 그런데 이명웅 씨는 이미 나는 대단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가야 할 길이 한참 먼데 대선배님들이 닦아놓으신 길에 누가 안 되도록 잘 다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자세예요. 본인 스스로 나 이미 스타가 됐어, 스타덤에 올랐어,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랐어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려갈 일만 있거든요. 하지만 10년 뒤쯤에는 이제 몇 걸음 왔구나 라고 되지 않을까요? 라고 웃어넘기는 게 이명웅 씨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세입니다. 이명웅 씨의 미담이 남다른 세 번째 이유는요.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심이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수에게 초심은 언제일까요? 무명 시절이죠. 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를 자꾸 까먹으니까 오버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명웅 씨가 스타덤에 오른 후 했던 일들을 보면은 정말로 초심을 다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미스터트롯 진의 영광을 아는 후에 수년 전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에 다녀온 거는 익히 알려진 거죠. 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그 아르바이트 가게를 갔었는데 그곳이 바로 포천의 아들이잖아요. 포천시 송울에 소재한 돈가스 전문점. 여기에서 오랜만에 만난 사장님과 인사도 나누고 사진을 찍은 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자료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명웅 씨가 남긴 자필 서명이 찍힌 사진 외에도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늘 건강하세요 라고 쓴 인사말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음식점 사장님도 인터뷰를 했어요. 이명웅은 아르바이트 당시에도 항상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 앞으로 더 잘 돼서 어머니, 할머니와 행복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를 응원했습니다. 잘 된 다음에 이렇게 자신의 뒤를 돌아보는 거 쉬운 일 아니야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 된 다음에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두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한다. 혹은 과거에 정말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애써 지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온정을 베푼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요, 향후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이걸 극복할 만한 힘이 있고 예전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락으로 떨어져도 다시금 그런 사람들은 도와줍니다.
또 임영웅 씨가 이사를 한 후에는요, 이사 전에 살던 집 근처 식당 이모님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이 식당은요, 뽕숭아학당에서 임영웅 씨가 나홀로 캠핑을 떠나기 전에 식사를 한 곳이기도 한데, 이 이모님과는 정말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다고 해요. 예전에 임영웅이 무명 시절에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치료를 변변히 받을 돈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모님께 얘기했더니 약국에서 연고와 밴드를 사 오셔서 그걸로 치료를 했던 기억도 있었고요. 이사를 가게 되면 더 이상 이 이모님을 볼 수 없게 됐잖아요. 하지만 다시금 찾아가서 떡을 맞춰서 이모님께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임영웅 씨가 대학 졸업 후에는 생활고 때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손님이 없을 때는 함께 일하던 이모님들 앞에서 트로트를 불러줬다고 해요. 그때 이 이모님들이 잘한다, 트로트 가수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격려를 해줬던 거죠. 본인이 가장 낮은 시절에 자기에게 용기를 줬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임영웅 씨가 노래 부르는 걸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지금의 네로라는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임영웅 씨가 무명 시절에 만났던 가요교실의 선생님이 임영웅 씨와의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시기는 사실 무대가 참 소중하잖아요. 무대가 근데 쉽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노래교실은 그 안에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수강을 하죠. 그런 분들 앞에서 노래 부를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교실에서는요, 소정의 출연료를 받기도 하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노래를 부를 때도 있거든요. 그때 본인이 열정적으로 노래를 와서 불렀다는 거죠. 2009년에 이 장인환 노래교실이라고 하는데, 그때 무대를 가진 적이 있는데, 지난해 미스터트롯에서 진이 된 다음에 이 장인환 선생님한테 감사의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장인환 씨가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스터트롯 진을 받고 그날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다.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음에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찐팬이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인환 선생님의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 씨의 댐댐이에 반해서 또 팬이 됐죠. 제가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자료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이미 저도 알고 있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새롭게 나온 미담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임영웅의 남다른 미담 4번째, 5번째는 다음 편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